자, 안녕하세요. 2단원 첫 번째 시간 사회실제론과 사회명목론입니다. 2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사회문화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회를 공부하는 건데 이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개인들과 사회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사회 구조나 사회 집단이 개인들,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은 서로 대립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 구조란 무엇인가 했죠? 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있어도 사회 구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신문, 뉴스 아니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 구조란 말은 가끔씩 쓰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죠. N번방 사건. 이런 어떤 사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신문은 어떤 거를 다루고 있냐면 N번방의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래요. 보면 서울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연석회의는 여러 집단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를 말을 합니다. 이런 회의에서 보면 이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성차별적 구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가 문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곤 하는데 도대체 사회 구조란 게 뭘까요? 사회 구조란 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 동그라미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죠. 자,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지금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 학습지 제출하면서 상호작용을 하죠. 질문도 하고 선생님 수업도 듣고 또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끼리도 수많은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말할 때랑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말할 때는 어때요? 좀 다르게 말을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뭐 오늘 학교 끝나고 야자 째고 롤 한 판 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우리가 따로 약속을 맺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어떤 지켜야 될 약속 같은 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어때요? 다른 선생님도 있고 또 다른 선생님도 있고 또 이제 뭐 교장 선생님도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선생님의 뭐 친구도 있겠고 수많은 그런 선생님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선생님도 맺고 살아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계를 더 넓혀 봅시다. 지금 학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얘기만 해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학생과 지켜야 될 어떤 규칙, 룰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어떤 약속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자, 내일부터 당장 학교 나와. 이제부터 등교 계약이다. 선생님 혼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교육청과 교육부가 있죠. 정부도 있고 이런 데서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뭐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어,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수능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약속을 바꿔서 뭐 수능을 폐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수능 제도라는 것도 있고 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수업을 둘러싼 수많은 어떤 약속과 사회적 관계, 법, 제도 뭐 등등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총칭을 해서 사회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건 이제 교육의 사회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의 사회 구조. 교과서적인 정의로는 사회 구조란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 틀이 지어졌다는 거죠. 정형화, 틀이 지어졌다.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예시를 이렇게 길게 들어봤습니다. 뭐 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종교의 사회적 구조라고 얘기를 들면 우리가 교회 갈 때 그리고 절에 갈 때 어떤 그 스님이나 목사님의 어떤 개개인의 성격 특성 이런 거랑 별개로 아 목사는 무슨 일을 하겠구나 어, 교회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은 어떻게 내야 된다 혹은 뭐 절에 가서 이제 뭐 언제 절하고 시주는 어떻게 하고 절에 뭐 생김새나 위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회 구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살펴볼 건데 이 실제론과 명목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회 구조라는 거 있죠.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에 관한 그런 주장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회 실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죠. 실제론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 실제로는 어떤 주장이냐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진짜로 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외재적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바깥에 있다고. 외자가 바깥이잖아요.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사회 구조라는 거 실컷 얘기를 했죠. 이런 게 정말로 선생님의 썰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사회 실제론인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자,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마치 공기처럼 이 사회 역시 개인의 외부에 정말로 진짜배기로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 사회 실제론인데 이런 입장은 그래서 어떤 거를 강조를 하냐면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7반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7반 학생들이에요. 이 성격들이 다 다르겠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7반의 특성은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이면 뭔가 그 7반 특유의 분위기가 더 생긴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7반 애들 어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명 한 명씩 설명을 해서는 7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게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면 무언가 알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뭐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을 볼 때는 애들이 다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순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모여 있으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반항도 하고 뭐 말도 잘 안 듣고 야자도 째고 하더라. 한 명 한 명만 볼 때는 그럴 애들이 아닌데 뭔가 더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회는 개인을 구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모범생이고 뭔가 이 반의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어떤 이 반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회 실제론의 예시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억하나요? 그 중에 어떤 이론일까요? 기능론, 갈등론이 바로 이런 사회가 정말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때요? 어떤 거시적인 그런 관점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능론에 영향을 준 사회는 생물이다. 이거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능론에 영향을 준. 마찬가지로 사회 유기체설 역시 사회 실제론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실제론에 되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에밀 뒤르켐이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냥 별명으로 사회학 3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학 3대장 중에 한 명이다. 원피스의 그 3대장 있죠. 그것처럼 이제 사회학계에 엄청나게 큰 그런 거장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뒤르켐인데 이 사람이 이 사회 실제론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든 예시가 있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형제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할 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사람이 살아간다는 얘기죠. 나는 법과 관습으로 규정된,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행위에 외제하는, 외제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자, 뭔 소리예요? 내가 형제로 살아가거나 남편으로 살아가거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나는 법, 관습같이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던 종교 생활의 관행과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그것들이 신자에 의해 발견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그것은 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뒤르켐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실제론자들은 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바뀐다고 해도 이 사회는 외부에 존재하죠. 개인들 외부에. 그래서 이 개인들의 교체만으로는 어, 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선생님 뭐 7반 예시를 들었죠. 7반이 뭐 문제다. 진짜로 문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시예요, 예시. 7반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을 때 막 어떤 선생님이 거기 문제되는 몇 명만 전학 보내. 막 그래요. 그런 걸로 실제론자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7반의 분위기 자체는 개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을 구속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 몇 명 전학 보내고 몇 명 받는다고 해서 이 7반의 분위기라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이 실제론자들인 거죠. 자, 이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회 실제론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자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어떤 책이냐면 흔히들 어떤 자살 사건이 있었을 때 개인을 주목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우울증이 있진 않았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개인의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인데 뒤르켐은 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자살 역시 사회적 현상이다.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만약에 자살이 순수하게 개인적 현상이라면 어느 사회나 자살률이 비슷해야겠죠. 뭐 누구는 우울증을 알아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없어서 자살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순전하게 개인적 현상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살률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르켐이 통계를 보다 보니까 국가별로 자살률이 다른 거예요. 이 자살을 순전하게 개인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르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가톨릭 신자보다 개신교인이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기혼자보다는 미혼자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증명을 함으로써 이거 봐 개인들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받는단다. 사회는 정말로 실제 하는 거야. 사람들을 구속을 해. 이거를 이 자살론을 통해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사회 실제론을 살펴봤는데 이 실제론과 정반대 주장을 하는 그런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도 처음 들어보죠. 이 명자는 선생님도 한자는 잘 모르는데 명목은 이름이라는 소리예요. 이름. 사회 명목론은 사회라는 거 방금 뒤르켐 너 진짜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사회 정말로 공기처럼 눈에 보입니까? 그냥 일종의 이름 붙인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사회는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현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사회라고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명목론은. 그래서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의라고 보는 입장이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반 얘기했죠.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이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 이런 것 따위도 없다는 거예요. 명목론은. 그럼 아까 사회 실제론자들이 왜 자꾸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냐? 이 개인들의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7반의 분위기는 어때? 이런 식으로 어떻다 퉁친다는 거죠. 그냥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정말로 존재하는 건 이 개인들 뿐이고 사회라는 거 이거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론자들과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회는 개인을 어때요? 구속할까요? 진짜로 존재해야 구속을 하겠죠.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능동성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인 거죠. 이 실제론자들은 개인들이 뭔가 이 사회를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관습을 바꾸려고 하거나 해도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론이었는데 사회 명목론은 얼마든지 개인들이 노력하고 바꾸고 서로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러면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존재하는 건 개인들 뿐이니까. 이런 사회 명목론의 예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사회계약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실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사회 명목론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전혀 이제 문제 풀거나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사회 계약론은 그냥 확실하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계약론의 내용이 뭔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치와 법에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럼 사회 명목론의 관점을 나타내는 그런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이러한 구조적 관점, 자, 구조적 관점 일단 구조적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관점이죠. 뭐겠어요? 이거 사회 실제론이겠죠.
구조적 관점은 많은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많은 개인들의 행위의 합성물이 아니라면 사회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사회 집단을 연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집단적 실체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개인들을 볼 뿐이다. 저 어때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인이고 사회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죠. 사회 명목론의 입장인 거죠. 우리가 실제론과 명목론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이었죠. 실제로는 사회 구조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고 개인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명목론은 이 사회 구조라는 거 그냥 이름 붙인 거야. 사회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인뿐이야, 이런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어떨까요?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양측을 대립을 시켜야 어때요? 이해가 좀 쉽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사회의 영향을 받나요? 받죠, 당연히.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선생님의 성격과 그리고 뭐 말투와 어, 뭐 취향 이런 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말투 사실 지금 녹화해서 떻게 해보려고 해도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 살아오고 또 부산에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말투 어때요? 정말 고치기 어렵죠. 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생각 역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사회 구조에 늘 지배만 받나요? 아니죠. 선생님도 선생님의 생각과 의지가 있고 인간은 능동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죠. 분명히 사회를 이루는 건 개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는 이 실제론과 명목론을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